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체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 그리고 주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말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새벽에 약간의 조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이 반등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조정이 나올지 단기적인 제 관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까지 꿀팁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 잠깐 살펴보면요. 자, 유가 급등과 미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락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되돌림이 나오면서 다시 또 지지받고 지금은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배경 이제부터 살펴보고요. 이 차트 관련돼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또 연출될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클래리티 법안이죠. 이 상원 청문회가 임박했다는 소식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업비트가 뽑은 뉴스 중에는 가끔 시기가 안 맞는 뉴스가 있습니다. ETF 5일 연속 거래 순유입 이것도 좀 틀린 내용이고요. 시기가 안 맞았는데 오늘 날짜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도 골라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동 상황 살펴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 파루스 있죠. 남파루스 가스전을 공격한 후에 이란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하면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요.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민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면서 나중에라도 중동에서의 패권을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즉 이란 자체가 다시는 힘을 못 쓰도록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을 본인들이 가져가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파괴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본인들에게 위협이 갈 만한 핵 위협과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 석유 통제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전쟁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는 하지만 완전히 차단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중동이 없다면 미국이 일일이 다 가서 협박하고 때려주고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은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목표를 많이 달성했고 앞으로 더 목표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목표를 수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미 증시라든지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은 에너지 전쟁 자체를 이스라엘에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을 많이 상실시켰다.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공격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또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병력을 파견 안 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김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란을 공격을 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좀 놀아났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란을 공격하자마자 참수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요. 실제로 이란 자체에 대해서 이란 자체를 잘못 봤다라는 평가가 많죠. 지금 실제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자가 없습니다.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쟁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움직이는 실제 지도자와 협상을 해서 자, 여러 이 계파들을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운전자가 없어서 자, 여기는 협상을 하자, 여기는 하지 말자, 여기는 뭐 끝까지 뭐 가자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쪽은 혁명수비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 자체도 지금 어렵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 무력으로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이란을 강제로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분열이 나면서 자, 아프간이나 시리아처럼 통합을 못 시키면서 결국 혁명수비대가 승복을 끝까지 안 하고 무장 세력화되면서 이란은 물론 중동 지역 전체를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란 정권도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관련된 안정을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무력으로 혁명수비대까지 확실하게 잠재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자,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혁명수비대를 설득할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 구조적인 평화라든지 안정 이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자, 이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이 반값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또 호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다는 거고요. 자, 억지로 군사력을 앞세워서 억지로 정권 교체 시켜놓고 면목상 전쟁을 끝내놓는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유가 안정은 올 수 있지만 구조적인 안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쟁은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트럼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의 목표에 대한 말을 조금씩 바꾸는 뉘앙스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본인들도 완전히 이란을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비대칭성이 너무 큽니다. 즉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얻는 효과, 거기에 비해서 이란이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호르무즈 해역에 안전하게 통행을 시키려면은 군사적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또는 일일이 호위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갑자기 해안가에서 로켓포 하나를 쏜다든지 기뢰 하나를 설치한다든지 정말 적은 비용으로 호르무즈 해역 자체를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쉽습니다. 자, 이걸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가서는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미국이 이득 볼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직은 중동 상황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갑자기 목적 달성했으니까 전쟁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기는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즉 구조적인 어떤 목적 달성은 안 되지만 명목적인 목적 달성은 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 주는 안정과 이에 따른 위험자산 신호에 주는 상승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도 $100까지 찍고 내려왔죠. 전쟁 종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브렌트 오일 또한 $12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10 이하로 내려왔죠. 금값도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주는 충격은 그래도 완화된 상태고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자, 이 눈금 보시면요. 자, 이때부터죠. 이때 가격이 쭉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때 자, 오른쪽에 보시면 브렌트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죠. 그러다가 브렌트유 가격이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때까지는 반응이 약간 더디게 나오다가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브렌트유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는요,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업비트랑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살짝 또 오일 원유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업비트에도 또 비슷한 영향이 올 수가 있고요. 자, XRP 리플 영상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뉴스 얘기랑 비트코인 얘기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왜 제가 뉴스라든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비트코인도 약간 시간차가 있죠. 자, 이 시간차를 만드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고요. 비트코인 선물 움직임은 또 이런 원유 가격이라든지 매크로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또 선물 가격을 움직이죠. 그래서
단기입니다. 단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요즘에는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거의 뭐 0.7에서 뭐 0.8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연관성이 70%에서 80%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한 영향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바로 이런 원유 가격이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 증시를 볼 때도 필요한 거고요. 또 미 증시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 증시,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리플 영상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왜 자꾸 비트코인 얘기하고 선물 얘기하니 이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XRP에 대한 어떤 뉴스, 호재 뉴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XRP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어떤 영상에서는 뭐 리플이 뭐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뭐 얼마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영상들 있으시죠? 실제로 보면 안 맞죠. 갑자기 뭐 폭등할 것처럼 이런 이야기 하다가 자, 이런 이야기 하는 영상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실제 투자하는데 자, 단기라든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면요. XRP의 가격을 움직이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게 시장입니다. 아무리 XRP 개별적인 호재가 있더라도요.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 그냥 가격이 눌리면서 하락하고요. XRP의 개별적인 어떤 특별한 호재가 없더라도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요. XRP 가격도 덩달아 맞춰서 올라가죠. 그래서 개별적인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왜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대장 코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들어와 보셨을 겁니다.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 전체 암호화폐 시장 모든 코인을 합친 시총이 있죠.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총을 말하는데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업비트에서도 있고요. 많은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62.78%로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 시가총액이 100이라면은 62.78%를 차지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좋으면 시장 분위기가 좋고요. 가격이 나쁘면 시장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하나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분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얼마나 더 가고 덜 가고는 개별 코인에 대한 분석을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선물 시장 잠깐 보면요. 자, 일단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1%대 됐고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도 10%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전체 코인 거래소 데이터고요. 자, 바이낸스 데이터를 조금 더 보면요. 자, 여기 바이낸스에서 보시면은 자, 무기한 선물과 만기 선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무기한 선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지금 오픈 인터레스트는 약간 높아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하고요. 거래량 대비 오픈 인터레스트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대비 미결제 약정 비율인데요. 자, 이게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보다도 더 높아졌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면은 거래량이 는 거에 비해서 미결제 약정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포지션 대비 유동성이 얇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충격에도 큰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탑 트레이더, 자, 롱숏 비율을 잠깐 보면요. 지금 현재 자 15일, 16일부터 점차적으로 롱 비율이 급증했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현재는 1.6대로 자 고점 대비 이탈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도 지금 1.04 수준, 즉 아주 소폭의 롱 우위지만 거의 뭐 중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계좌 수는 어쨌든 현재는 롱이 많지만 실제 금액 베팅은 거의 중립이라는 얘기죠. 즉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냐? 확신 없는 롱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청산 맵인데요. 자, 여기는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여기에 있는 거래들이 청산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거래들이 청산이 됩니다. 즉 가격이 올라갈 때 청산되는 건 숏 포지션이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때 청산되는 건 롱 포지션인데요. 보시면 100배 레버리지들이 상당히 여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현재 가격이 여기죠.
현재 가격이 78,84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숏 청산 밀집 지역이 이쪽이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숏들이 청산당하면서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68,340 그부터 69,000 이 사이, 여기에 많이 또 롱 포지션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롱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돌파 여부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100배 레버리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롱 물량들이 청산당하게 되면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죠. 그러면 선물 가격 떨어지고요.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현물을 매도하죠.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현물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체크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비트코인 선물 시장 상에서는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 증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선물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죠. 만약에 미 증시까지 약세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 선물 시장이 또 반영이 되면서 약세 관점이 더 커지면서 살짝 올라왔던 반등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리플 가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차트에다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먼저 오늘 미 증시가 1% 이상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비트코인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일단은 선물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 관점인데요, 이 관점 깰 수 있고요. 만약에 미 증시가 0.3% 내외, 이거 기준 나스닥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 비슷하다,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냥 대기하시면 되고요. 아마 횡보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미 증시가 약세로 출발한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8,568.5K에서 69K 여기서 롱이 청산당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들 표시를 해놨고요. 이거는 달러입니다. 기준이. 이거를 업비트 기준 차트로 제가 표시를 또 해놨는데요. 여기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부터 한 2% 정도 되는데요. 미 증시 나스닥이 0.3 이내로 소폭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1억 6천만 원, 여기 1억 647만 여기 표시해놨죠. 제 가격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표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를 못 받고 여기까지 이탈이 나오면 조금 더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하나랑요, 나스닥이 1% 이상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요, 여기 바로 위에 가격 있죠,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린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숏 스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롱 청산, 대규모 롱 청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세로 출발해서 마이너스를 유지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여기를 이탈하면서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68.5K, 69K 이 사이에서 롱 청산, 대규모 롱 청산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 증시가 0.3% 내 나스닥이 다시 양봉으로 바뀐다 이러면요, 지금처럼 그냥 75%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밤 미 증시가 1% 나스닥 1% 이상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여기에 비트코인 오픈 인터레스트가 같이 올라가면요, 714K,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70.0K고요. 1.4K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요, 숏 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2에서 73K까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땐 당연히 비중을 보유해야 되겠죠. 만약에 일부 정리하시려면 이 근처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비례해서 리플도 아마 가격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향성을 위주로 보시라는 거죠. 정확히 가격이 얼마다 비트코인이 이렇다고 리플이 얼마다라고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방향성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미 증시는 프리마켓 이제
오후 5시면은 프리마켓 나오죠. 프리마켓 시작하죠. 프리마켓 되면은 정규장에서 10시 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정규장 개시를 하게 되면 프리마켓에 있던 데이터가 갭 상승으로 갈지 안 갈지 나오죠. 지금은 선물 오버나이트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자, 0시에 오버나이트 선물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 프리마켓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장이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그 전까지 프리마켓이고요. 자, 여기서의 가격이 정규장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이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갭 상승이 나오든지 갭 하락이 나오든지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새벽 5시까지 정규장이 끝나면 그때 5시부터 애프터 마켓이 또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의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대충 이 정규장에서 어떻게 갭 상승으로 출발할지 갭 하락으로 출발할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오버나이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적지만요. 프리마켓에 영향을 줍니다. 리플 경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정도 라인 선에서 아마 저항을 맞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혹시 지금 비중 제가 75%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은 25%고요. 그러면은 자, 이 구간에 반등이 나와서 이 구간에 가게 된다면 일단은 자, 75에서 25% 현금 비중 다시 또 늘리시면서 자, 50대 50 유지하시는 걸 일단은 권장드리고요. 자, 지금 구간 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75대 25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관망하셔도 괜찮은 장이고요. 자, 일단 데이터 상으로 본 건 그렇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도 너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미국 프리마켓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자, ETF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순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순 유출이 있었고요. 자, 한참 분위기가 좀 좋았었다가 다시 또 유출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유출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제 유출이 나왔고요. 자, 이더리움은 요즘 며칠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유출이 조금 나왔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도 공쳤는데요. 자, 보시면 자, 어제, 자, 그제, 어제 이렇게 이틀 연속 공쳤습니다. 요즘 종종 공치는 날이 있는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 어쨌든 순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약간이지만 순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암호화폐 시장 이제 끝물이라서 시즌 오프 끝물이다. 자, 시즌 오프 끝물이라고 하면요. 자, 비트코인 물론 이더리움, XRP, 솔라나 할 것 없이 ETF 자금이 쫙쫙 빠져나가면 그때는 정말 시즌 오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 오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옛날처럼 시즌 오프 된다고 완전히 다 쫙 빠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자, ETF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과열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혹시 다시 운동화 끈을 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요. 자, 일부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아직은 오늘 밤 새벽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확실하게 하락이다, 뭐 상승이다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선물 시장의 또 데이터 값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척동자도 모릅니다. 단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은 자, 어떠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 이 정도까지 가치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오르고 내리고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변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자, 등락을 거듭하면서 자, 이 최종 희망가라고 해야 되겠죠. 희망가에 간다는 얘기죠. 그 기간도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 중에는 뭐 뉴스가 이게 어떤 호재가 있고 하니까 리플이 당장 뭐 $50 간다, $100 간다, $1000 간다 뭐 이런 얘기 혹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얘기는요.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자,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께서 연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수익들 씨를 뿌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들어와서 벌써 자, 이런 거 보시고 수확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이미 뭐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수확하신 분들은요, 한참 전부터 초기에 정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수확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나도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대단한 착각이고요. 당장 몇 달 안에 몇십 배 올라가는 건요, 몇 배는 있을 수 있지만 몇십 배 올라가고 몇십 배 이상 올라가는 건요,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짧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특히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시총도 무겁고 기관 자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변동성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장기 투자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 보실 생각을 하고 리플을 투자하시다 보면은 더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수익은 알트코인들 단타를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묻어놓고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차트가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반복하죠. 확실하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놓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 심지어는 오히려 물리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지난번 수익화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씨를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수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됐을 때 수량만큼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장 수익은 여러분들 단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 병행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진행하는 백일의 기적, 어제 사라 AI로 9일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제도 1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현재 사라 AI 상태를 보면요, 보시면 매수, 매도가, 손절가 표시를 해놨고요. 오늘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저희 매도가 근처 위에서 많이 움직였었죠. 어제 저희는 여기서 매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백일의 기적 11차 종목 아직 매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5시 가까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정리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드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 보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제 휴대폰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단체 문자 사이트에 등록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면요. 3월 19일 백일의 기적 9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10분에 사라 AI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AI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잠깐 눌린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움직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 반 정도 됐을 때 매도가 돌파하면서 매도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11.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11차에 그리고 어제 게릴라 단타 진행을 했었죠. 엔소 진행을 했었는데요. 엔소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시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거의 본전치기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손실은 안 봤고요. 가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내일 백일의 기적 11차 그때 뵙겠습니다. 보셨죠? 아직 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11차는 정리를 안 해놨고요. 조금 전에 게릴라 단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 게릴라 단타, 보시면 그저께죠. 그저께 디카르고가 오전에 9시 좀 넘어서 바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16.9% 수익 보고 바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게릴라 단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릴라 단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1810원, 매도가 1830원, 거의 본전치기 하고 나왔죠. 수수료 빼면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런 때도 있고요. 보시면 지난번에는 포켓 네트워크 추천드려서 하루 만에 137% 수익 보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게릴라 단타는 제가 매수가랑 손절가만 드리고요. 매도가는 제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 최대한 확인하고 그때 드리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볼 때는 또 많이도 보고요. 시장 상황이 어제 같은 경우처럼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일의 기적은 수익은 크진 않지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충분히 매도될 수 있는 가격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매수 매도 손절가를 한꺼번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웬만하면 매도될 수 있는 안전한 가격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작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6개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마지막 31일차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1860만 원 성과를 냈습니다. 그동안 1기부터 진행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기수고요. 6기 같은 경우도 중간에 손절도 하고요. 매도가 변경해서 나오는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한다면요. 꾸준하게 수익 잘 낼 수 있는데요. 이게 적은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가장 확실하면서도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빠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기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5기를 잠깐 보시면요. 자, 1일차 지금이랑 똑같이 시작을 했죠. 31일차가 되었을 때요. 보시면 1,500만 원이 약간 안 됐습니다. 그리고 4기도 잠깐 보시면 1일차에 똑같이 시작을 해서요. 31일차 되었을 때 이때는 좀 많이 나왔죠. 1,700만 원이 조금 넘는 누적 금액 만들었고요. 자, 3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기 이때는요. 자, 이때도 똑같이 시작을 해서요. 31일차에 1,500만 원 좀 넘게 누적 금액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요. 절대 물리지 않고요.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2026년 안전하게 단타 수익 보실 분 100일의 기적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100일의 기적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